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정종실록편입니다. 제2대 왕 정종은 1357년에서 1419년까지 살으셨습니다. 정종의 초명은 방과, 자는 광언이었지만은 즉위 후 이름을 경으로 고쳤습니다. 태조 7년 1398년 8월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 세자 방석이 죽자 대신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동년 9월 5일 태조의 선양을 받아 2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정종은 2년 11개월 11일 만에 왕위를 동생 이방원에게 양해하고 상왕이 되었습니다. 정종은 2년 11개월 11일 동안에 왕위에 계셨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살다가 세종 원년 1419년 9월 63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능호는 후릉, 경기도 개성시 판문군 영정리에 있습니다. 정종실록. 정종실록 또는 공정왕실록은 조선 정종 원년 1399년부터 정종 2년 1400년까지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편년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원래는 공정왕실록이었지만은 숙종 때 정종이라는 모호를 지어 올렸기 때문에 정종실록이라고 합니다. 정종은 일찍부터 관직에 나아가 왜구를 토벌하였고 1390년 1월 공양왕을 옹립한 공으로 추충여절 이귀공신에 책록되어 밀직부사로 올랐습니다. 조선 왕조가 개국되자 태조 1년 1392년 영안군에 봉해져 의흥 상군부 중군 절제사로 병권을 잡기도 했습니다. 정종은 원년 1399년 3월 조정을 다시 개경으로 옮겼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분경금지법을 제정하여 곤세가들의 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1399년 3월에는 집현전을 설치하였고 5월에는 태조 때 완성된 향약 재생 집성방을 간행하였으며 11월에는 조례 상정 도감을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2차 왕자의 난, 방간의 실수. 1398년 8월 동생 이방원이 주도한 왕자의 난이 성공하고 세자 책봉 문제가 거론되자 이렇게 말했다. 동생 방원이 나라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웠고 지금까지 그의 공과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런 관계로 내가 감히 세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원이 세자를 양보하자 어쩔 수 없이 세자 자리에 올랐다. 한 달 뒤 부왕 태조의 양위로 왕위에 올랐으며 1399년 3월 한성에서 개경으로 수도를 옮겼다. 1400년 1월 2차 왕자의 난 직후 동생 이방원을 세제로 책봉했다. 정종은 1399년 3월 집현전을 설치하여 장서와 경전 강론을 담당하게 하였다.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뒤 지중 추원사 박포는 자신의 공과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에 따라 이방원은 정종에게 건의해 죽주로 귀양 보냈다가 다시 조정으로 불렀다. 그러자 그는 정왕군의 형 회양군 방간을 찾아가 이렇게 부추겼다. 대군을 쳐다보는 정왕군의 눈초리가 공을 해칠 듯 싶습니다. 그러니 선수를 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방간이 대책을 물었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 대군. 하늘에 붉은 기운이 도는 것은 불길한 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대의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처신하면 되는가? 제 생각으로는 군사들을 믿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태백이나 중홍처럼 다른 나라로 도망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 다음은 정왕군의 군사는 숫자도 많고 용맹합니다. 그렇지만 대군의 군사는 그 수도 적지만 약합니다. 따라서 선제 공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넘어간 방가는 처 조카인 교서관 판사 이래를 불렀다. 조카, 동생 방원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역적들의 중상 모략으로 형제를 해치려고 하는 것은 용서될 수가 없습니다. 정왕군은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고 지난번 변란도 평정했습니다. 대군께서 누리고 계시는 북위 영화도 모두 그의 덕이죠. 이렇게 위안을 던진 이래는 곧바로 이방원을 찾아가 회양군이 곧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고했다. 이에 이방원은 회양군의 집을 염탐케 했다. 이때 해양군은 갑옷으로 무장시킨 군사들을 집에 모아놓고 있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모든 상황을 보고받은 이방원은 곧 회양군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얼마 후 회양군이 반란을 일으키자 의안군 화 이천호 등 10여 명이 정왕군의 집에 모였다. 이곳에서 이들은 반란군을 평정해 줄 것을 이방원에게 요청하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 안타깝구려. 형제끼리 싸우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닌가. 또다시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보겠는가. 이방원의 말에 의양군 하와 이천호가 덩달아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 싸울 것을 청했다. 그러자 이방원은 형인 회양군에게 사람을 보내 만나기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회양군은 화부터 벌컥 내며 흥분했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미 쏟아진 물을 어찌 다시 담겠느냐. 형이 생각을 들은 이방원은 어쩔 수 없이 갑옷을 입고 의양군 화 이천호 등과 함께 말에 올랐다. 이와 동시에 이방원은 예조전서 신극례를 왕에게 급하여 이렇게 고했다. 폐하, 만일 위해서 대궐문을 굳게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종은 이방원의 정오를 믿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방간 또한 부하 오용군을 시켜 임금에 고했다. 폐하, 방원이 절 해치려고 했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군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종이 몹시 화를 냈다. 이런 고약한 놈, 간신들이 말을 듣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니. 여봐라, 어서 전해라. 무기를 버리고 대궐로 들어오면 살려주겠다고. 해양군 방간이 부왕 태상 왕이 있는 궁궐로 지나가면서 사람을 보내고 고했다. 아바마마, 이방원이 저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태상왕 이성계는 몹시 화를 내며 말했다. 이런 과연놈, 너와 정왕군이 부모가 다르냐, 어쩌자고 변란을 일으키는 것이냐. 한편 방간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동대문으로 향할 때 임금이 보낸 사자가 도착했다. 그는 사자로부터 임금의 명을 들었지만 무시한 채 그대로 진군하였다. 마침내 양편의 군사들은 맞부터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시작했다. 사자로부터 방간이 임금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렇지만 동생 회양군이 죽지 않을까 걱정했다. 비록 방간이 간신의 말을 듣고 반란을 일으켰지만은 필시 본 마음은 아닐 것이야. 두 왕자의 싸움에서 이방원의 신복 이숙번이 앞장서서 방간의 군사들을 진압했다. 이때 이방원은 자신의 군사들에게 명령했다. 잘 들어라. 만약 내 형님을 해친다면 반드시 목을 벨 것이다. 그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숙번의 화살은 방간의 부하 이성기를 죽였다. 이에 못지않게 방간의 아들 맹종 역시 활을 잘 쏘았다. 하지만 이라는 왠지 힘이 붙여 활을 제대로 쏘지 못했다. 마침내 싸움은 방간에게 불리해지면서 그는 달아나고 말았다. 그는 성균관 골짜기로 들어가 갑옷과 활을 버리고 도망치다가 이숙번의 군사들에게 잡혔다. 이방원은 이숙번에게 붙잡혀 온 형 방간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반란의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방간은 이렇게 말했다. 내 판단이 틀렸는지는 모르겠다만 오늘 박포가 나를 찾아와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에 군사를 일으킨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방원은 안타까운 마음에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후 방간을 토산으로 귀양 보냈고 그는 그곳에서 죽었다. 그의 아들 맹종은 세종 때 대간들이 죽이라고 상소한 나머지 결국 죽고 말았다. 이때 형제간을 이간질한 박포를 기양 보냈다가 차명시켰다. 정종실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